안녕하십니까.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강의할 김용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983년부터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작 3년 전부터 부동산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공인중개사협회가 탄생될 때부터 실무교육, 연수교육, 전문교육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도 하고 또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 부동산 세미나 강의도 하고 또 가장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학우들이 모인다고 하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중개론 강의도 하고 기타 단국대, 경원대 그리고 최근에는 RTN 부동산 경제방송 제 이름을 걸고 김용구의 부동산 지금 진행과 해설위원을 했습니다. 또 실제 시행사를 만들어 1000억대와 1700억대 건설 사업도 시행한 바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34년 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강의도 하고 건설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얻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공하는 부동산, 돈 버는 부동산, 많은 부동산 관련 강의 내용이 있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실패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누구인가? 과연 누가 부자인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만족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지구상에 없는 부자를 저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읽은 책 중에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은 책이 중국 사람 이름으로 하면 능해방. 그분의 필명이 이월하입니다. 이월하면 황하가 녹는 시기입니다. 그 2월에 황하의 거친 강물을 보고 필명을 이월황한데 황을 빼고 이월하라고 지었어요. 이분이 강희제, 웅정제, 건융제 중국의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국토를 넓힌 청나라의 새 황제 이름입니다. 이분들의 책을 쓰면서 주인공을 오차후라고 내세우는데 이 오차후가 바로 능해방, 이월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부자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자는 소부자, 중부자, 대부자가 있겠지만 왜 부자 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쉬운 일일까? 부자는 학력, 성별,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80세에 부자운이 있는 사람은 80세에 부자가 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가면 나이가 지났으니까 부자 되게 틀렸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그때가 시작이고 준비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오차후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부자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부자 될까? 오행으로 인, 의, 애, 진, 신이 있습니다. 인은 동방을 의미하고 의는 서방을 의미하고 예는 남방을 의미하고 진은 북방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4개의 성문이 있고 가운데 보신각이라고 하는 신을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인은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동대문, 의는 본이문이라고 하는 서대문, 예는 남대문이라고 하는 숭대문, 진은 청와대 뒤에 숨겨져 있는 숙정문이 바로 우리나라 북대문입니다. 이 인과 의와 애와 지 4가지가 없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죠? 4가지가 없는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척, 친구 주변을 보면 부자들의 공통점이 4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가지가 없으면 소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네 가지가 없는 사람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다면 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다면 이 강의를 12강으로 진행할 텐데 오늘부터 수강했다면 12강을 꼭 듣겠다는 약속을 하면 지키도록 하십시오. 작은 부자란 일가 친척을 1년간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중부자는 한 고을을 1년간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한 고을이면 서울특별시를 한 고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부자 이건희산이 12조입니다. 세계에서 46위로 얼마 전에 올라갔어요. 12조 가지고 서울을 1년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올해 서울세산이 거의 30조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에 중부자도 없다. 대부자란 한 나라를 1년간 먹여 살리는 사람, 대한민국을 1년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최고부자인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 400조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부자가 워런 버핏, 빌 게이츠가 최고부자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100억, 100조가 됐습니다. 100조. 100조인 세계 최고부자 빌 게이츠도 대한민국을 1년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벤자민 프랭클린 말대로 부자는 없다. 하지만 만족하는 것,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족하면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자를 생각할 때 저는 엽전을 생각합니다. 엽전 많이 보셨죠? 엽전. 왜 엽전은 겉은 둥글고 안에는 네모졌을까? 이게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고 하는 음양오행 사상에 입각한 얘기입니다. 즉 겉으로 끝없이 부드럽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강하고 엄격해야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돈을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내적으로 엄격하지 못하여 사치와 낭비와 마약으로 망가지기도 하고, 외적으로 보면 너무 유하지 않고 강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최근에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또 어떤 나라든지 반드시 전쟁과 재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많은 부자들도 머슴한테 맞아 죽은 부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내적으로 유하고 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차 강의는 부동산 투자의 나침판. 나침판은 방향만 맞으면 반드시 가고자 하는 것을 가게 하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조금 늦게 가도 빨리 가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나침판. 부동산 투자할 때 이익이 빨리 나는 것도 있고 늦게 나는 것도 있지만 방향이 올바르면 반드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첫 번째 강의는 부동산 투자의 이익은 무엇이고 투자할 때 위험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공시지가가 뭔지, 토지 등급 가격이 뭔지 3강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시가 표준에 그리고 공시가격을 가지고 건물을 보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뭘 투자라고 할까? 저는 투자에 대한 개념을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가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산에게 투자하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 자자를 자신의 자, 자식의 자, 자산의 자로 구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래서 여러분에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하죠. 황금이라고 한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시간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황금의 시간을 지식으로 바꾸자. 흔히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효도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지혜롭고 부자로 사는 것이 명품 인생이라고 하고, 전무가 되는 길을 만시간이라고 합니다. 만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365일씩 공부하다 보면 10시간 곱하기 365일 공부하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하루에 시간 내야 3시간, 365일 공부하면 1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만시간을 몰입해서 전무가 되면 직장 내에서 승진할 거고 창업에서 사업하면 성공할 겁니다. 최근에 만시간의 몰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 맞더라. 특히 스포츠, 예술, 미술 이런 분야에는 만시간 집중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지 못하더라.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만시간만 투자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련되는 모든 지혜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잘 기르자.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리라 믿습니다. 저는 자식을 키울 때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시켰고 하나는 공부를 안 시키고 골프를 시켰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이럴 때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최고로 자식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래서 배우겠으면 습이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가 날개짓을 100번 해야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것을 100번 반복하자. 배운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학교 보낸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리를 껍질째 집어넣어 빵 구는 것을 학구라고 합니다. 이게 배울 학자의 기본이고 여기에 사귀고 사귄다는 두 개가 붙습니다. 사귀자. 학교에 가면 성인의 말씀을 사귀고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 무언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다. 이게 배울 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는 성인의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는 얘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르친다는 건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구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은 34년 동안 느끼고 경험했던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즉 가르친다는 것은 경험을 알려주는 거지 어떤 지식, 법에 대한 얘기는 구글 속에 다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위에는 구글에 있는 얘기고 아래는 저의 부동산에 관한 경험. 이걸 배워서 100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바로 깨닫는 겁니다. 신을 신으로 바꾸자. 이 신이라는 말은 나무, 어린 나무가 스스로 쓸 때까지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 신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면 아들은 신랑이 되고 아내는 신부가 됩니다. 신부와 신랑이 된다는 것은 볼견자 대신에 도끼근자가 들어가는 게 신자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나무가 쓰게 되면 온갖 쓸데없는 줄기가 마련되고 이 줄기를 과감없이 쳐내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동산에 관한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겠지만 쓸데없는 것은 과감히 쳐서 실패하지 않는 좋은 내용들만 학습을 해야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자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과 주식, 채권, 예금, 이자, 자본을
미래 가치가 있는 자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과 예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부동산. 뭐가 부동산일까?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금전을 토지와 건물에 투입하는 건데 과연 토지는 뭘까? 토지는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29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용도 하나가 추가되어 29개. 이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28개, 건물 29개, 쉬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쉬운 7가지의 속성이 뭐고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최유효 이용할까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까? 28개의 토지를 흔히 5가지로 구분합니다. 임야,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임야입니다. 농지, 20%가 임야고 농지고, 택지란 대한민국 91%가 살고 있는 곳이 5%의 도시 용지인 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택지는 세계에서 최고로 값이 비쌉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중에서 가장 집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과밀억제 권역. 과연 아파트를 산다면 과밀억제 권역에 살까, 성장관리 권역에 살까, 자연보전 권역에 사야 될까? 집을 사는 것이 쾌적성이 목적이라면 자연보전 권역 내 아파트가 좋겠지만 집값 상승이 목적이라면 과밀억제 권역에 사야 된다. 집값이라고 하는 건 쾌적해야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편리해야 비쌉니다. 뭐가 편리할까? 편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편리성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곳이 어딜까? 그 다음 공공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도로, 철도용지. 이런 공공용지는 사고 팔 수가 없지만 이런 공공용지 주변에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을 때 외부 경제 효과로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땅, 잡종지. 건물은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실제는 29개가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뭘까? 부동산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3가지밖에 없어요. 양도차익, 임대소득, 개발이익. 이래서 여러분은 부동산 앞에만 서면 저거 내가 팔 때 팔릴 수 있을까? 임대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있을까? 개발하고 싶은데 많은 건설업자들이 개발해 준다고 와서 제발 나에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에게 왜 그럴까? 3다 있으면 1등, 2개 있으면 2등, 하나만 있으면 3등.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 셋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비용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할 때 대출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냅니다. 수익이 없어 이자 못 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여러분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 처분이 됩니다. 세금을 못 내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탐욕,
과도한 이자,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수익도 없는데 경매되고 공매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발이익은 신개발과 재개발이 꼭 수용과 보상을 받습니다. 수용당하면 감면받는 게 있기 때문에 수용에 따른 감면 규정을 잘 눈여겨봐야 되고, 대토라고 해서 자기가 수용당하면 일정 면적, 일정 가액 이상을 제촌 작용하는 곳에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의 구체적 형태라고 하면 건축과 설치, 분할, 재취, 적취, 물건을 쌓아두는 걸 적치라고 합니다. 그린벨트의 자연보호구역에 이러한 자연 녹지에 물건을 쌓게 되는 것도 개발 행위고, 형질 변경에는 성토하는 것, 절토하는 것, 매립, 정지, 포장 등을 개발 행위라고 하고, 이런 개발로 인하여 이익이 올라가는 것, 개발이익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이익은 많고 위험은 적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이 높고 위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익이 낮다. 무엇을 택할 거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택할 거냐? 최근에 저성장,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고령화 이럴 때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 유형, 눈에 안 보이는 부동산 무형.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기술적 위험이라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법률과 경제적 위험입니다. 법, 개정 법령의 내용과 효과. 최근에 그린벨트를 분할을 엄격하게 하겠다. 그린벨트를 투자한 사람 분할해서 팔고자 했지만 엄격해진 개정 법령의 내용에 따라 분할이 안 되면 손해를 봅니다. 인플레이션,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하지만 원자 핵탄보다 원자 폭탄보다 무서운 게 있다면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자기 자산 가치가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만 예금은 자꾸자꾸 줄어드는 현상. 금융과 조세 그리고 입지 선정을 잘못하면 위험이 많습니다. 기술적 하자라고 하면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이래서 혹시 입지론을 공부하다 보면 책이 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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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이션. 위치, 위치, 위치.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고 둘째도 위치고 셋째도 위치고, 위치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경제적 하자라고 한다. 또는 입지 선정을 잘못하면 경제적 하자겠지만 아예 집안 지세 이게 나빠서 위험이 발생하면 기술적 하자가 되는 거고, 건물은 사람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뼈대가 있다면 건물은 구조고 여러분의 뼈대 속에 혈관, 이게 바로 설비입니다. 최근에는 인간에게 혈관과 뼈대보다 신경이 중요하다. 신경, 인터넷 선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근무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터넷 선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만큼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거냐? 부자가 되는 법 강의할 때마다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부자냐? 그리고 아내가 오늘 뭐하고 왔어? 묻습니다. 여보 나 오늘 부자 강의하고 왔어. 당신이나 부자 돼. 당신도 부자 못 되는 사람이 무슨 부자하고 다녀? 부자 강의하고 다녀? 하지만
저는 부자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부자 될 수 있는 때가 안 됐다. 앞으로 될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마칠 때쯤 되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은 미국 MBA 경영대학원 원장이 한 얘기인데 참 좋아서 제가 부자에 관한 강의할 때마다 인용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자 아빠를 만나자. 그죠? 우리나라 부자 80%가 아빠가 부자인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 살 때 어디에 집을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을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상속받아 증여받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살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나무를 심지만 부자들은 아버지가 심은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부자 아빠를 만날 수 없다면 부자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부자될 가능성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 훔쳐라.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훔친 사람 3명 있어요.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다 맞아 죽었습니다. 나무 재물을 훔치면 맞아 죽지만 유대인의 첫 번째 부자 되는 법,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 항상 부자들은 뭘 할까? 여러분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 부자들은 스타벅스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은 현대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부자들은 가장 인기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이 할부로 삼성 갤럭시 S8을 사면 부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과연 부자들의 생각은 뭘까? 자기들이 소비하는 것, 생산하는 주식을 산다는 얘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관련되는 얘기를 훔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첨되어라. 당첨되려면 청약저축 있던가 복권을 사야 됩니다. 최근에 복권을 5번 당첨되는 사람에게 당첨 비결을 물었더니 사는 거다. 어떤 자가 복권 당첨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했더니 신이 나타났어요. 소원이 뭐냐? 주여 복권 당첨해 주세요. 했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복권 안 산 사람을 당첨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빨리 가서 복권 사라. 5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겠다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큼 전략에서는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입는 거, 아까 능해방이 말했던 4가지 인, 의, 치 포기하고 겨우 생존할 수 있을 것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절약하는 거예요. 일단 종잣돈을 만들면 메이크머니, 돈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works, 작용을 합니다. 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정 종잣돈만 모이게 되면 부자 되는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이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법, 미국 MBA 경영대학 원장이 말한 것 중에서 부자 아빠를 만나라, 부자 아내를 만나라, 제 영역이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부자 아빠 못 만났고 아내도 부자 아내 못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강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은 3번째 있는 훔쳐라, 세법, 공법, 풍수지리 좋은 기가 뭉쳐 있는 것을 사야 된다. 그 다음 전략해라. 종잣돈을 만들어서 스노볼, 종잣돈을 만들어 스노볼 이 조그만한 눈송이를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눈사람. 그 다음 당첨되라, 아파트 배상가 등 청약저축 가입해라. 옛날에는 남산에서 돌 던지면 누가 맞았을까요? 힘이박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공인중개사가 맞았다는 말도 있고 최근에는 청약저축 1순위자가 맞습니다.
경매와 공부, 좋은 부동산 싸게 사기, 이래서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들은 풍수지리는 풍수지리 최고의 전문가, 그 다음 경매, 공매 각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주차 제1강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